총론에서는 이제 문제가 한 세 문제가 뜰 겁니다. 세 문제가 떠서 일단은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천천히 가볼게요.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나온다면은 우리가 문제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인데 네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세 문제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이제 1번은 부동산의 개념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3번. 자,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은, 부동산을 공간, 환경, 위치, 자연은 공자, 환희. 요거는 법률적입니까? 요거는 물리적입니까? 물리적이고. 자, 협의 부동산이 민법이고, 중부동산이 이제 개별법이고, 광의 부동산은 법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2번을 보시면 이거는, 물리적이에요? 법률적이에요? 법률적. 그럼 1번과 2번이 바뀌었다고 아시겠죠? 바뀌셨고요.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이 돼요? 3번. 생산요소, 자본, 소비재, 자산, 상품. 3번 생소상. 그 다음에 시옷 들어가니까 얘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죠. 몇 번이 정답이다? 3번. 3번 보시고. 그 다음에 리을본에다가 붙여보세요. 우리 이게 뜰 것 같은데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법경기가 돼 있으면 이건 복합 부동산입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개념 부동산이죠. 4번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항공기, 어업공, 공장자 등은 중부동산이잖아요. 그럼 협의에 들어가요. 이거는 중부동산은 광이 들어가요. 협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협의입니까? 중부동산입니까? 중부동산.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1번하고 2번이 바뀌었죠.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3번. 4번은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협의 부동산이에요? 중부동산이에요? 중부동산.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가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나온다면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면 이제 정착물에 대한 개념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옳은 곳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건 이제 4번이 정답인데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제가 해설을 해드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요약집에서 독립하여 등무라는 명건이 기억하시죠? 그죠? 등무하여 우리가 독립하여 등무라는 명건이. 자, 그럼 이 네 가지가 아닌 게 독립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1번에 가시면은, 건물 들어가고,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들하고, 명인방복 구비된 수목, 권원에 의한 타인 토지에 재배된 농작물까지 들어가죠? 근데 국어서부터는 교량까지는 독립이에요. 토지 일부예요. 일부. 이게 아니겠고요. 자,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다연생 시물은 정착물로 취급되죠? 그럼 취급되지 않는다, 취급된다.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제가 예전에 강의했을 때 가수차는 동산이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가수차는 동산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3번에 가시면은 벼와 같이 매년 단위로 경작된 경작 수확물이라든지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가식증유 묘목이라든지 임차인이 설치한 것들은 정착물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 그럼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우리가 형광등이나 이 벽시계는 그냥입니까? 물리적으로는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형광등이 기능이 효용이 감소될 수 있죠. 도단 공산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간주한다니까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5번에 가시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있다. 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솔직히 이렇게까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이제 연습을 하니까 오늘 처음 받으셨으니까 요건 좀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몇 번인지 한번 3번의 정답은 몇 번인지. 자,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기억이 맞습니다. 부지는 맞죠? 부지는 여기 하나만 맞아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 각각 어떤 게 틀린지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 맞죠?
그럼 하천으로 도로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이 맞잖아요. 그죠? 그럼 니은은 틀었는데 왜 틀었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자, 도시 토지로 집가 상승 기대고 장기간 방치했죠. 그럼 공지입니까? 공한지입니까? 공한지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게 되면은 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는 맞죠. 소유권이 인정되지가 않아요. 이용실이만 있죠. 그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대지는 그 도로의 좁은 접점을 갖는 자료용 모양 토지는 맞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있다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은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쉰다는 거는 쉬는 게 휴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유유지예요, 휴한지예요. 휴한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 규제. 자, 우리가 건부증가는요 무조건 규제를 강화했을 때 건부증가예요. 그럼 건폐율 규제를 완화시켰다, 강화시켰다. 강화시켰을 때 건부증가가 되고요. 자, 15세 보시면은 후보지는 상호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그냥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인데 우리가 이응번에다가 배포 쳐보세요. 이응번에 보시면은 지금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해서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죠. 그럼 이거는 택지 지역 내에서 바뀌니까 이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후보지로 보셔야 돼요. 이행지로 보셔야 돼요. 이행지로 보셔야 되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읒은 자, 여러분 읽다 보면 자, 따라해 보세요. 남겨놓은. 남겨놓은 토지는 건부지예요, 공지예요. 공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치읒에 왜 우리가 제가 차장천원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공장용지는 지목이 공입니까? 장입니까? 장.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수로뚝, 인공적인 수로뚝,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으로 보셔야 돼요. 국어로 보셔야 돼요. 국어. 그 다음에 티귿에 보시면 지가를 공시한다는 건 표본지예요, 표준지예요. 표준지고 특정의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용의 최원방권의 토지는 뭐가 되겠죠? 한 개지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한 개가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번 한 개다.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니은은 공지가 아니라 공한지. 디귿은 소유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진 않는다. 리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없는. 자, 그 다음에 있는이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은 유유지가 아니라 휴한지. 진가가 나오면 무조건 규제를 강화. 시옷은 내가 나왔으니까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 주택에서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지읒에 남겨놓은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건부지가 아니라 공지. 치읒은 공이 아니라 장. 그 다음 용배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수로뚝,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국어. 지가공시가 나오면 표준지. 여기 가시겠죠? 그죠? 여기 잡으시고. 그 다음에 피읍은 공한지가 아니라 한계지라는 얘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이 요약서 다 갖고 오셨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하고 좀 풀어드릴게요. 4번은 2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1페이지로) 가시면은 좀 편법을 이용해서 22페이지로 가시면은 용어 정리가 나오죠. 용어 정리가 나오면 자, 22페이지에 메뉴에 가시면은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세가다로 이렇게 간다면 연세가다, 그럼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가 있고 다가구가 있고 다중이 있다. 그럼 다 330이에요? 660이에요? 초과하면 연립이고 다 이하죠. 그 다음에 얘네는 공동이니까 4, 4, 3층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중하고 다가구가 이제 다르죠. 그럼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다중이라는 것은 다중은 독립적인 주거 형태가 아니고요. 독립적인 주거 형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다가구는
19세대 이하가 나오면 다가구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 동생이 300이에요.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여야 돼요. 무조건 300세대입니다. 300세대고. 그 다음에 제가 바뀐 게 원룸형이에요. 이제 소형주택이에요. 소형주택으로 바뀌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한 거는 4번은 그렇게 하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4번을 같이 가서 한번 볼게요. 자, 4번을 보시면은 1번 이렇게 할게요. 연립이 나오면 그냥이 돼요? 초과가 나와야 돼요. 그럼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초과예요? 사기층은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하고 3번을 묶어보세요. 330이 나와야 돼요? 다 660이 나와야 돼요? 그럼 330이 나오면 다 틀렸죠. 특히 다가구는 660으로 고쳐주시고 3계층 19세대 이하는 맞는데 공동으로 보셔야 돼요? 단독으로 보셔야 돼요? 단독. 자, 3번에 보시면은 다세대도 330입니까? 660입니까? 5계층이에요? 4계층이에요?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학생, 직장인, 다수, 장기간, 독립적인 주거 형태가 아니고 660제곱미터 이하 충수 3계층이 맞죠. 몇 번 정답? 4번.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특히 밑에 소형주택이라는 자체가 맞는 지문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자, 여기 토지의 특성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토지의 특성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페이지만 적어놓고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보는데 여기 이제 감정평가 나왔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종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으로 가시면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페이지는 26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1번 부동산의 특성에서 옳은 거. 자, 여러분들 소유이익과 사용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 발달되는 건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럼 1번 부동성보다는 무슨 성으로 생각하세요? 영속성이 맞겠죠. 영속성이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공유수면 매립하여 택지 소용이 가능하며 이것은 부중성의 예외다. 예외는 없다. 없고요.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증가한다고 하셨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되면 토지의 비생산성의 부중성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중성. 그럼 부중성 때문에 개별의 용도의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나요? 물리적 관점에서 증가시킬 수 없나요? 물리적 관점이죠. 요게 이제 틀린 질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 있는데 영속성은 토지의 재고시장과 관련해서 절약 분석해야 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감가가 되지만 경제적 가치, 감가가 안 되지만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물리적 측면에서 연산성을 가지나 경제적 가치 주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하락될 수 없다. 있다. 그럼 4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4번.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은 토지의 특성, 개별성과 영속성인가요? 부동성과 인접성인가요? 부동성, 인접성. 5번은 이제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도 들었어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임장 활동을 배제한다, 만든다. 만든다고 하셨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만 정답이에요? 4번이죠. 다시 갈게요. 1번 부동성을 뭐로 고치죠? 영속성. 2번 부중성의 예외다. 예외는 없다. 없다.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용도죠. 3번은 용도의 관점이에요. 물리적인 관점이에요. 5번 개별성과 영속성입니까? 부동성과 인접성입니까? 임장활동을 배제시킨다. 임장활동하게 만든다. 만든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하시고.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6번은 제가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2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3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가 23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자, 거기에 표준산업 부동산의 업에
자, 암기법에 가시면 여러분들 감자 먹는 관중은 개공임이라는 단어가 있죠. 밑에 암기법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감자 먹는 관중은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거죠. 개공임. 그럼 감자를 관중한테 서비스로 줘요. 따라서 서비스로 준다. 요거는 서비스업에 들어가죠. 근데 요거는 이제 개발공급 임대업은 개발공급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자, 지금 요걸 외우셔서 여러분 지금 6번에 그게 없는 거를 이제 제가 지금 찍어 드리는데요. 자, 갈게요. 따라서 감자. 5번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감정평가 있어요? 감정평가업. 평가업 있고, 그 다음에 자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문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개라는 게 떴죠. 그 다음에 위에 관리업이라는 게 떴죠. 떴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개공임. 그러면 개발하고 공급업하고 임대업이라는 게 떴죠. 그럼 여기 없는 거는 어떤 게 정답이겠어요? 1번. 건물 건설업이라는 건 없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기타는 관리에 들어가요? 관리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 부동산업에 들어가지 않겠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정답.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매를 했잖아. 감정평가, 자문업, 관리업, 중개업, 개업, 공급업, 임대업이 들어가지 건설업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유량저량이라는 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은 4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0페이지로 가시면은 40페이지에 밑에 암기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단기에 통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량을 찾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은 페이지는 40페이지 보여주고요. 자, 절량으로 가는 게 좋았죠. 그럼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그럼 제자가 부인입니다는 거는 단기에 통했습니다. 통화량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재고가 있고 자산이 될 수 있고 자본, 그 다음에 가격이 될 수 있고 가치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될 수 있고 인구를 고르시면 되죠. 그럼 절량만 한번 찾아보세요. 절량을 그 안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 기출이 다 나왔던 거거든요. 절량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인지. 자, 3개가 정답이죠. 그래서 1번 기억에 재고 있죠. 재고 있고, 그 다음에 디귿에 자, 가치 있고, 부채 있죠. 자본 있고, 그 다음에 미음번에 인구 있고, 통화량 있죠. 그럼 몇 개가 된다? 3개가 되죠. 니은의 건물 임대료 수입, 월 임대료 수입, 연간 이자 비용,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건 우리가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는데 원리금을 얘기를 해요. 그죠? 돈이 들고 나가는 거니까 유량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임금, 소득이나 급여나 소득이 나오면 그냥이에요. 이건 유량이에요. 유량. 비읍의 신규도 유량이죠. 지대 수입은요.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토지의 임대료. 지대가 토지의 임대료거든요. 이건 유량을 보시면 됩니다. 유량이고, 주택 거래량, 아파트 생산량, 단기 순이익은 이게 기간이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량으로 보신다면 저량을 찾는 게 빠르니까 3개를 꼭 맞히셔야 돼요. 근데 기출이 다 들어갔거든요. 어떤 거요? 어디요? 단기순이? 단기라는 것은 단기는 이게 기간이거든요. 이게 기간인데 1년간의 순수익을 얘기하고 단기는 저량이고 장기가 유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라는 것은 그 해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다시 갈게. 단기라는 거는 그냥이야. 이게 기간이야. 기간이잖아요. 근데 단기 장기 쓸 때 길게 가면은 유량이고 단기는 저량이라는 거죠. 무슨 알겠어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단기 순이익은 유량이 되는 거죠. 단기니까, 기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량만 하면 몇 개가 되겠어요?
3개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되셨나요?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는 제가 이제 푸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볼게요. 딱 제가 또, 그러니까 원래 좀 제가 풀어보셔야 되는데 오늘 받으셔서 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릴 텐데 8번 문제는 모의 변화와 모의 변화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그래서 이건 이제 44페이지를 참고하시는데 그러면은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는 다르죠.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수요량은 그냥입니까? 양이 붙으면 가격입니까? 가격이죠.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을 찾는 게 빠르겠죠. 그럼 빨리 찾아보세요. 아파트의 가격이 나와 있는 게 얘면은 몇 번이 정답인지를 빨리 캐치. 답이 나오시는 분은 빨리 얘기해 주세요. 1번 아닙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자, 일단 여러분들 1번에 가격이 들어갔죠. 근데 중요한 거는 3번에 가시면 가격의 상승이에요? 예상이에요? 이건 가격 이외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번도 아파트 임대료가 들어갔죠. 임대료도 가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왜 1번은 왜 아니냐면 1번에 수요의 변화의 건축비 하락은 공급이에요.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그럼 안 들어가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5번이 맞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재화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몇 번 정답? 5번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조금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분 드릴 테니까 해설은 제가 푼 다음에 해설을 해드릴게요. 9번 스타트.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1번 가볼게요. 수요법칙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의 관계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한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구매력을 수반하는 무슨 수요 됩니까? 유효 수요 되고 3번에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다른 재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서 다른 재화. 그럼 다른 재화가 등장하면 소득 효과 이건 대체 효과예요. 대체 효과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해서 자 만약에 그 재화가 비싸지면 다른 재화의 수요량은 늘어나고 내 수요는 감소한다는 건 대체 효과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4번에 보시면은 곡선상의 점의 이동은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그래서 제가 양선상님이 점을 잘 보시죠. 그러면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양의 변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대체재 가격 하락은 가격 이외니까 수요 곡선 상의 점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이 된다는 거죠. 몇 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 가시겠죠? 그 다음에 10번은 별표를 쳐주시면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건 제가 바로 그냥 여러분들하고 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10번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수용급에서는 나온다면은 한 3문제 정도가,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뜨거든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고.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 대한 수용급의 변화에 관한 설명을 좀 옳은 것은 자, 1번에 가시면은 밑줄 쳐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어요? 예상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했으면
이건 가격 때문이니까 곡선상의 점에 이동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맞아요? 수요의 변화가 맞아요? 수요의 변화가 맞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일정하고 가격이 하락할 거를 예상하잖아요. 그냥요, 예상이 들어갔어요. 그럼 예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고 나서 살려면 수요를 줄이겠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좌하향 이동한다 그러셔야 돼요. 무슨 하향 이동한다? 좌하향 이동.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좌하향 이동. 그럼 어떻게 돼요? 곡선 상에서의 하향 이동입니까? 아파트 수요 곡선이 좌하향 이동합니까? 그렇게 고치시고요. 고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은 소득에다 비춰보세요. 소득은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건 수요량이 변합니까? 수요의 변합니까?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대체재가 가격이 아니잖아요. 대체재는 다른 지와의 가격이잖아요. 그럼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니까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한다는 게 맞겠죠. 몇 번 정답? 3번. 자, 4번을 보시게 되면은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건 가격 이외니까 수요량이 변합니까? 수요의 변합니까? 수요의 변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해요? 수요 곡선 자체예요? 그럼 아파트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 이동한다고 하셨어야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시험 문제. 건축비가 하락하면은 어떻습니까?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이외예요. 그럼 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우측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건 아직 안 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자, 공급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 우측으로 따보세요. 우하향 이동 이렇게 되거든요. 우하향. 좌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우측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좌상향이라는 건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좌상향이 맞다, 우하향이 맞다. 우하향. 이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5번에다 별표 치셔서 얘가 추출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5번에 이제 공급에 대한 거는 얘가 좌상향, 우하향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좌상향이 맞아요? 우하향이 맞아요? 우측으로 내려가는 이동이 되겠죠. 요거 이해가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11번은 한 30초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11번은 빨리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트. 몇 번이 정답일까요? 5번이 정답이죠. 소득이 나오면 정렬축이잖아요. 그럼 더같이 칠판 다 같이 내려갔다는 건 같이 움직였잖아요. 무슨 제가 되겠어요? 정상제가 되고. 자, 가격대 수요는 대체적 보완제죠. 그럼 A가 비싸니까 B를 많이 샀다? 그럼 대체제가 되잖아요. 근데 A가 가격 상승했을 때 C가 줄었다? 그럼 보완제가 되겠죠. 몇 번 정답? 5번 정답이 되겠죠.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요거,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2번은, 펴보세요. 필수, 요약집을 펴시게 되면 균형에 대한 거를 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면 딱 적혀져 있냐면, 55페이지 가시면 쭉, 위에 하나만 변한 거와 4, 46, 16가지 변화가 있거든요. 그죠? 이걸 이제 다 보는데, 자, 12번이 테마인데요.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55페이지 피고 계시죠? 같이 가볼게요.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에 가시면은 갈게요. 공급이 불변이라고 나올 때는 따라서 불변은 무시한다. 무시하고 그냥 수요 감소만 보세요. 그죠?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수요가 감소하면 그냥입니까? 다 내려갑니까? 그럼 가격만 하락해요? 양도 감소해요?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양은 증가다, 양은 감소한다.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뭐가 뭐보다 크면 큰 걸 따르죠. 그럼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면은 작은 걸 무시하고 큰 걸 따르죠. 그럼 그냥요, 수요 증가했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릴 시간을 드릴게요. 3번에는 균형 상태에서 그냥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럼 양은 따라가죠. 그러면 그냥이다 양은 증가한다. 감소해요, 증가해요. 가격 하락은 맞죠? 그런가요? 4번에다가 별표. 이게 처음 나왔어요, 작년에. 갓담에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거든요. 그죠? 그럼 자 볼게요. 여러분들 수요가 증가와 공급이 증가가 그냥요 같아요. 그럼 칠판. 가격과 양에서 우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양만 증가하거든요. 그죠? 그럼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까? 가격은 반대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따라보세요.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왜냐하면 100원 올라갔다가 100원 떨어진 게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불변이니까 4번이 맞는 지분이죠. 몇 번이 맞는 지분이다? 이게 작년에 떴거든요.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으면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그럼 칠판을 보시면은 얘가 가격 상승, 양도 증가하고요. 얘는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니까 같은 방향일 때는 가격은 수요에 따라갔잖아요.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셔야죠?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상승한다. 양이 알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해드릴게요. 자, 1번 펜 들으세요. 양은 증가다, 감소다. 감소. 2번 가격은 하락이다, 상승이다. 상승. 3번 거래량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5번 가격은 알 수 없다, 상승한다. 양은 증가한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한 번 더 해드려도 괜찮죠? 왜냐면 해설이 없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은 요 시간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나중에 드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13번은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13번 좀 시간을 거둘게요. 가장 옳은 거 선택을 합니다.
정답은 3번인데 3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 일단 1번은 볼게요. 여러분들 수요가 완비면 완전히 서 있죠. 칠판 그냥입니까? 양이 불변입니까? 가격은 바뀌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하겠죠. 고쳐드릴게요. 그럼 가격은 불변이다, 하락한다. 거래량이 불변이죠. 얘기하셔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가요? 자, 2번은 그냥입니까? 완전 탄력적입니까? 그럼 가격은 일정하다는 거 맞죠? 근데 거래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수요 감소하니까. 그걸 노린 거죠. 몇 번이 정답이라고요? 자, 공급이 증가하는데 상대편이 탄력성이 작다라는 것은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칠판 보세요. 제가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가격 변동이 큽니까? 양은 작죠, 그죠? 그럼 우리가 비탄력적이면은 가격 하락폭은 칠판, 가격 하락폭은 그냥 해요? 커져요. 커지고 양의 증가폭은 작아진다는 거죠. 몇 번 정답? 3번. 여러분 비가더라는 거 아시죠?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이다, 더다. 더. 그럼 여기서 4번하고 5번은 다 B를 넣으세요. B가 빠졌어요. 그럼 4번도 탄력이 들어가야 돼요? B가 들어가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비탄력 쪽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5번도 탄력이 들어가야 돼요? B가 들어가야 돼요? 비탄력 쪽일수록 공급이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겠죠. 이해하셨죠? 다시 할게요. 1번 가격은 불변이다, 하락한다. 양은 불변이고 2번 거래량이 증가다, 감소다. 감소. 4번과 5번은 다 앞에 탄력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B가 들어가서 3번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갈게요. 14번은 어차피 이제 54페이지에 똑같은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14번. 계산이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14번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14번이 이제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14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공급함수에 P1 200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럼 P1 200이라는 것은 자, 이거는 완전 탄력적이고요. 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그다음에 가격은 일정하다. 여기에 200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완전 탄력입니까? 그러면 니은번엔 완전 탄력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A, B를 보시게 되면은 빠서 쳐보세요. QS300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QS300은 아까 이렇게 수평이었는데요.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양이 일정하다. 완전 비탄력적이 돼요. 그럼 이건 수직이 돼서 완전 비탄력적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곡선이 이렇게 생겨서 완전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일단 먹고 들어갈 게 A의 니은은 완전 탄력적으로 찍으셔야 되고요. B의 어떻습니까? 디귿 리을은 완전 비탄력적으로 찍으셔야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제가 함수를 이제 가르쳐 드리면 자, 균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냐면 자, 일단은 첫 가볼게요. 자, 지금 1번 A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함수가 수요 함수가 하나고 공급 함수가 두 개죠. 따라해보세요. 하나인 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가세요. QD 800 마이너스 2P가 하나가 등장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삼각형 구도를 그려서 자, 그러면 균형이 변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최초의 균형하고 그 다음에 변화된 균형을 봐요. 자, 그럼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공급 함수가 원래는 얼마였어요? 불러보세요. P1 얼마였어요? 200. P2가 얼마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함수에 대입시키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가격을 대입시킨다. 그걸 대입시키게 되면은 양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200 대입시키면 400이죠. 그럼 800에서 400 빼면 400 된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어요? 400.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800에서 600 빼면 얼마예요? 200이 되니까 양은 얼마에서 얼마로 감소했어요? 400에서 200이니까 얼마 감소? 200 감소가 되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럼 똑같이 얘기해 보세요. B는 하나인 걸 한번 골라보세요. 자, B는 하나인 게 그냥입니까? QS가 하나가 등장하죠? 따라서 하나인 걸 올려라. 그러니까 하나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안 바뀌고 300 올리고 그럼 바뀌는 함수를 아까 같이 최초와 변형된 걸 놔야 되죠? 근데 갖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인 거 올리고 최초에 대한 거와 변화된 걸 본다면 최초와 변화된 걸 본다면 자, 최초는 어떻게 됐어요? 최초의 QD1을 한번 불러봐주세요. QD1은 500 마이너스 2P가 되고요. QD2는 얼마이겠어요? 450 마이너스 2P가 되죠? 자, 2P는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같게 한다. 같게 하죠. 그럼 우리가 300 이꼬르 500 마이너스 2P라는 건 이해가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2P가 넘어가게 되고 500에서 300 빼면 200이 되잖아요. 가격만 물어봤으니 P는 원래의 가격은 100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함수가 바뀌었으니까 얘랑 같게 해서 풀어야 되죠. 그러면 얘가 300이고 450에서 마이너스 2P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450에서 300 빼면 150이 되잖아요. 그러면 P는 얼마가 되겠어요? 75가 되겠죠. 그럼 가격은 얼마만큼 하락했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균형 문제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제가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올해는 소득 탄력성이 뜨긴 하는데 이 백선을 만들다 보니까 15번은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물어봤으니까 요걸 한번 제가 시간을 드려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요거 15번 스타트.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15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이 나오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천천히 가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라고 0.6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소득 탄력성이 0.4고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교차성이 0.5잖아요. 그럼 각각 칠판 가격이 오르면 양을 줄이죠. 그럼 따라서 가가수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양이 1.8% 줄어든 게 된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얘고 소득도 3%가 늘어났죠. 따라서 소소수 요런 곱하면 수요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니까 1.2%만큼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OP의 가격이 올랐습니까? 대체주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0.5와 3을 곱하면 1.5만큼 아파트 양이 늘어나게 된 거죠. 맞나요? 감소는 마이너스고 늘어나는 건 플러스죠. 자, 제가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냥 적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제가 안 줄게요. 그러면 얘가 더해서 얘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0.9라는 게 나오죠. 0.9만큼 플러스니까 증가가 되겠죠.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